재벌가로 시집와서 남편 수호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주인공 현수. 하지만 두 얼굴을 한 시어머니 복희로 인해서 그녀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인공인 착한 며느리 현수와 절대악 시어머니 복희의 갈등을 중심으로 부와 명성의 상징인 청담동 저택에서 펼쳐지는 충격적인 이야기. 이 드라마 스토리를 보시고 좀 어떠셨어요? 네, 굉장히 좀 이제 재미있는 스토리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범죄가 등장하고 또한 민사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쟁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갈등이 아무래도 많이 그래 숨어 있으니까요. 보입니다. 이제 먹어야죠. 애 들어서는 약은 절반이 정성이야. 열심히 빼먹지 말고 정성 들여 먹어. 네. 어머니께서 예쁜하게 생기라고 지어주신 약인데 당연히 열심히 먹어야죠. 기특한 거. 고부 갈등이라고는 좋은데요? 찾아볼 수 없는 시어머니 복희와 며느리 현수. 현수는 벌써 2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임신에 좋다는 영양제까지 먹고 있습니다. 예. 이 약은 시어머니 복희가 며느리를 위해서 지어준 건데요. 임신이 되길 기도하면서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는 현수. 하지만 이 약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죠? 형님 약통에 피임약 넣은 거 어머니 맞잖아요. 도대체 왜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며느리한테 도대체 왜요? 입 다물어. 둘째 며느리 제니의 추궁에 그동안 천사표 시어머니였던 복희가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요. 자, 만약에 제니가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근 것이라면 형법상의 감금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깨알 같네요. 그러더니 거침없이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하죠. 내가 그랬다. 내가 걔 피임약 먹였어. 그래서 폭로라도 할래? 현수한테, 수호한테, 경호한테, 아니 언론에다 대고 내가 한 짓 떠들기라도 할래? 사실 그 복희가 현수를 속이고 피임약을 2년째 먹였거든요. 그 자체가 형법상의 상해죄에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년 동안 피임약을 먹었다고 한다면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어떤 기능이 훼손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사실 복희한테는 상해죄 성립이 쉬워 보이고 피임약이 아니라 다른 약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굉장히 무서운 행동이다라는 점을 시청자분들께서도 피부로 아주 몸속 깊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더구나 지금 복희가 제니가 밖으로 못 나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법적으로 보면은 감금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쵸. 보통 감금죄라는 게 꽁꽁 묶어놨을 경우에 성립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가놓은 경우, 아니면 방에서 문을 잠근 경우, 아니면 문을 잠지 않더라도 나가지 못하게 밖에서 보초를 서고 감시한 경우에도 감금죄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못 들어오게 잠근 것 같은데요.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동안 누구보다 간절하게 임신을 원했던 현수. 그런데 시어머니 복희가 임신에 도움이 된다면서 주었던 영양제의 정체를 의심하게 되죠. 모양은 비슷해요. 그쵸, 같은 초록색이에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이제 다르죠. 마지막 주 일출치가 살짝 더 작아. 뭐지? 피임약 맞습니다. 네? 시중에서 판매되는 피임약 맞아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도 사실을 믿을 수 없는 현수. 아닌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약 피임약일 리가 없어요. 선생님, 이거 검사 한 번만. 저 장면에서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울었어요. 저희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지금 현수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죠. 현수는 시어머니 복희가 자신을 속이고 피임약을 먹여서 임신을 막아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맙니다. 예. 이 약 말고 또 이 여성 시청자들이 같이 애안 생기는 분개했겠어요. 이유 수호 아니야. 걔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저희 부부한테 아이가 안 생기는 이유가 뭔데요, 어머니? 말했잖니. 요즘은 부부 모두 다 문제 없는데도 애 안 생기는 경우 많아. 약 말이에요. 그럼 그 약 열심히 먹으면 언젠가 생길 거야. 그럼 이따 집에서 보자. 끝까지 소름 뻔뻔하게 돋네요. 거짓말을 하는 시어머니 복희. 영양제 꼭 먹으라고 네. 저렇게 또 말을 하죠. 죄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럼요, 명백한 상행입니다. 저렇게 피해 입은 적용이 안 될까요? 현수의 피해를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형사적으로는 고소를 해서 뭐 상해죄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의 그런 범죄 혐의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또한 민사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상해를 이제 입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국 이제 그 시어머니에게 복희에게도 좀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현수가 이렇게 시어머니 복희로부터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당연히 이혼 사유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혼 따라서 사유도 되는군요.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혼 사유에 해당돼서 법률상 그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법으로 풀어보니까 드라마가 더 심각해 보여요. 한편 주인공 현수의 남편인 수호에게는 감당하기가 힘든 시련이 닥쳤는데요. 정자가 생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자가 생성이 안 된다니요? 그럼 그 말은 내가 정자가 없다, 네. 무정자증이다. 네. 아유, 너무 충격에 휩싸인 거죠, 이제. 무정자증이라고 하니까. 아유, 예. 저거 자체가 일단 폭행죄가 되겠죠. 그렇죠. 아, 지금 그러니까요. 왜 죄 없는 의사 묘사를 잡아요. 아니 본질과 다른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드라마의 재해석인데요, 오늘. 어디서 예. 의사가 멱살 잡습니까?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저러면 너무 안 충격을 되죠. 받아서 예. 폭행을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폭행당하는 의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 현수가 이혼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애초부터 수호가 무정자증인 걸 알면서 속여서 결혼했다 그러면은 그쵸. 본인 취소 사유가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제 남자가 나중에 무정자증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 이제 부인이 이혼을 하고자 했으나 무정자증을 미리 알고 사전에 속이고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한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들 수호가 무정자증임을 알게 된 복희는 수호에게 이러다 너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무정자증으로 며느리 현수를 속여서 걸리면 인공수정을 하자는 건데요. 현수 어떻게 잡을래? 걔 애 낳고 싶어 환장한 애인데 네가 애 못 낳는 거 알면 네 곁을 떠날 거라며. 현수 속이고 내 정자인 척 남의 걸로 인공수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야말로 나중에 현수가 알면 그땐 어쩌시려고요? 현수가 어떻게 알아? 결국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는 현수 앞에서 남편 수호도 거짓말을 하게 되죠. 게다가 복희는 수호의 동생 경호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할 무시무시한 계획을 꾸밉니다. 이 드라마는 임신과 관련된 천한 몸을 빌리게 드라마군요. 될 줄이야. 그래도 천한 몸뚱이라도 이렇게 쓰일 때가 있으니 다행인 거지. 현수가 애만 낳으면 돼. 그럼 다 덮어져. 모조리 다.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챈 현수는 병원을 찾았는데요. 남편 진단서를 좀 보여주세요. 아니 그건 갑자기 왜? 한번 보고 싶어서요. 아 그때 저 광 회장님이랑 남편분이랑 사실 부부간에 있더라도 볼수 저렇게 있나요? 치료 기록부 맘대로 보호자라서 보자고 하면 안 보여줄 수 있을 되잖아요. 줄 알았는데요. 그렇죠. 예,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 저렇게 부부도 보여주지 안 않고 되는 있는 건가요? 게 의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뭐 특별히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보여주세요. 결국 현수에게 남편 수호의 진단서를 보여주는 의사.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내용에 현수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뭐죠? 보통 얘기하시는 무정자증 중에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정자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지금 화면을 보더라도 현수가 굉장히 당황을 했고 이제 놀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럴수록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뭐 녹음이라도 아니면 뭐 손쉽게는 뭐 핸드폰에 기능이 있는 뭐 캡처 기능이라도 이런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증거가 돼서 결론에 굉장히 힘을 더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인을 하게 만들어서요. 그런 인정하는 것을 녹음해둬서 증거로 만들어 놓는 것이 차후에 있을 복희나 수호를 상대로 한 소송 거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만드는 작업까지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그동안 시어머니 복희의 갖은 악행에 손 놓고 당하기만 했던 현수.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법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재 남편 수호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놓은 상황. 그녀의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까요?